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키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시작하고 넘어간지 확인 한번 할게요. 잘 넘어가나요? 잘 네, 넘어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선물하는 ABO 한국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근육 건강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똑소리 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소개를 먼저 앞서 드리자면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척추 전문 병원에서 전문 간호사 그리고 H중공업에서 산업간호사를 했고 그 경험 바탕으로 지금은 교육간호사 강사로 프리랜서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미 비즈니스를 너무 재밌게 우리 뉴트라이트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2019년도에 뉴트라이트 홍보대사를 정부에서 20명 뽑았는데 그 20명 중에서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선정이 되는 또 수상하는 또 기쁜 그런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뉴트리션 웰니스 마스터 과정 수료를 하고 밸런스 위드인 슬림fit 마스터 트레이너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정 그리고 마이 웰니스의 엠버서더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 싶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건강 수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굿모닝에 맞춰가지고 근육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건강한 노년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노년 사진이 있어요. 한 노인은 두 발로 잘 걸어 다니면서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한 노년은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기를 짚고 걸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년의 질을 원하시나요? 거의 100%가 다 건강한 노년을 원하실 거예요. 이 건강한 노년과 건강한 삶의 질과 연결되는 그 신체 부위가 저희 근육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우리 오늘 듣는 이 근육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접목시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건강 수명을 보시면 건강 수명은 우리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라 그러죠.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 없는 상태,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시간을 건강 수명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보시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거의 86년.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기대 수명이 90세로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이 90세 수명 중에서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수명이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간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그 기간이 여자분들은 20년, 남자분들은 1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긴 하는데 그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양적인 거를 보는 거고 그다음 건강 수명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람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 수명을 위한 건강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 수명은 근육이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 수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90세가 넘어도 내 의지대로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변기 뚜껑을 내 손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내가 건강 수명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근육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육의 역할을 한 가지씩 한번 찝어 보도록 할게요. 이 근육의 역할 중에는 첫 번째로 뼈를 지탱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팔, 다리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각 기관의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근육 종류를 보면 지근이 있고 속근이 있어요. 근육의 종류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지근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운동을 하는
할 때 생기는 장시간 저강도의 힘을 내는 근육,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근육 있죠. 그게 지근이 포함이 되고, 속근은 뭐냐면 우리가 단시간에 빠르게 100m 달리기, 스케이트를 단시간에 빠르게 타는 거, 그런 걸 해서 단시간에 고강도를 통해서 힘을 내는 근육, 그래서 순발력과 민첩성이 연결이 돼요. 근데 노화가 되면서 우리는 뭐가 빠지기 시작하냐면 속근이 더 빠르게 손실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속근의 한 역할이 순발력이나 민첩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우리가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속근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서 또 평활근, 심근, 골격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평활근은 뭐냐면 우리 내부 장기 있죠, 위.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것도 근육이랑 연결이 있어요. 내부 장기에 분포한 근육의 소화기관의 움직임이나, 그다음 혈관, 그리고 우리의 방광, 그다음 뭐 자궁, 이런 것도 다 기관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평활근이 하는 역할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심장 박동,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죠, 뛰고 하는 그 심장에만 있는 그 심근이 있어요. 그리고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이루는 근육인데 사지를 움직일 수 있고 얼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표정 짓는 것도 다 골격근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근육들이 소실을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나요?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줄이려고 먹는 걸 급격하게 줄여버리잖아요.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우리 근육은 어떻게 보면 당을 저장하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비상시에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에너지를 써야지 되니까 근육에서 당을 뽑아서 써야지 되는데 우리 몸이 비상 상태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빼서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먹고 공복 시에 운동을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했을 경우에는 근소실이 와서 우리 그 기초대사량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방이 쉽게 타지 않는 몸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들을 잘 알게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도 건강도 같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육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육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에서 맞는 마법 호르몬이라는 이 호르몬 이름을 하나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할 정도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하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혈관 확장, 그리고 혈액순환, 혈류 개선, 혈압 감소,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심혈관, 심혈관은 우리 심근경색, 그다음 뇌졸중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게 또 혈당이죠. 인슐린 저항성,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근육량이 이렇게 줄기 시작하면서 혈당에 있는 혈당을 저장하는 게 작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에서 근육이 충분히 많으면 혈당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데 먹는 건 많은데 근육이 작다 보니까 조금밖에 저장을 못하고 남는 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서 지방간이 되고 혈액으로 가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육이 한 역할 중에서 지방간 개선, 그다음 피부 건강, 지방 분해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항염증 작용을 해요. 항염증 작용은 염증을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에 가면 저도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정형외과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대부분 약이 진통 소염제거든요. 근데 그 소염제를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팔다리 아파서 계속 먹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간에도 무리가 가고 콩팥에도 무리가 가고 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항염증,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해서 천년 소염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아도 내 몸을 근육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인식이 잘못됐을 때는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그냥 몸짱들이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
그리고 비주얼을 위해서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위에서 영양을 공부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는 근육의 양이 최절정을 달하는 연령이에요, 근육량이.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감소를 하면서 40대에서 70대는 10년마다 8%가 감소하고요. 7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5%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최고 절정일 때 20대, 30대에 대비해서 70대가 되면 나는 젊었을 때보다 내 근육이 50%나 무려 감소를 해요. 그래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러운 뭐 현상 아닌가? 굳이 운동을 해야지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질병으로 코드로 되었다는 거죠. 당뇨병, 당뇨 코드가 있는 것처럼 근육이 감소되는 근육을 의학용어로 사코라고 하거든요. 사코, 그다음 페니아 감소해서 근감소증을 우리 WHO에서 근육의 감소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다는 거죠. 고혈압, 당뇨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면 우리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네, 늦출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고 신체 나이상으로 정말 90대인데 막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근육 단련을 위해서 노화를 늦출 수가 있고 나의 신체 나이를 줄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같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너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근육이 감소하다 보면 다른 분에 비해서 사망할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아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잘 아시죠? 성인병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생기는 그 대사증후군이 일반인보다 2.6배나 높다는 거.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먹지 않는데 지방간의 위험도가 높아서 최대 4배까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지방간도 왜 위험할까요? 이 지방간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간이 딱딱해지는 그쵸 경색이 될 거고 그걸로 안 되면 간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감소증에 대한 질병으로 보는 이유를 너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이 이렇게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간삭동맥 경화로 우리가 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데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감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근육이 감소되면서 내가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허리 통증이라던가 무릎 관절 통증 같은 게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척추 전문병원에서 전문 간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똑같은 MRI 상에서 어떤 분은 또 비슷한 성향의 디스크가 튀어나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때 한 분은 MRI 찍어본 근육량이 충분하신 분들은 통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은 근육량이 너무 부족해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 굉장히 심하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척추 수술하고 나서 항상 권해드린 게 뭐냐면 수술이 다가 아니고 재활 운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잡아주는 복근과 기립근, 척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빨리 걷기라던가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충분히 있으면 인대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통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염증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뼈가 구멍이 나니까 골절이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골다공증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증상은 없어요. 층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 위험이 없는 질환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골다공증이 넘어지면서 낙상이 되는 거고 그걸로 골절이 돼서 가장 큰 뼈인 우리 대퇴부의 골절로 인해서 침상 안정을 하게 되죠. 어르신들이. 그러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침상 안정을 하면 보통 한 달 넘게, 3개월 넘게 안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움직이지를 못할 거고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이 또 계속 있다 보니까 폐 기능이 떨어져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거의 99%예요. 그리고
대퇴골절로 인해서 사망까지 일어나는 그 기간이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골절 위험이 없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다 연결이 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치매 치료제라고 명확한 치료제가 없죠.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근육의 양을 늘리면 두뇌 인지 기능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죠. 근데 저도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근육, 힘 이것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근감속증의 대표 증상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증상들을 내가 해당이 되는 건가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찝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감소증의 대표 증상 중에 하지 무력감이 있어요. 뭔가 다리가 묵직한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 근력이 빠지는 느낌, 피곤하고, 그다음 혈액순환 장애도 있고 소화 장애가 다 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들 있죠. 잠을 자도 이전보다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허리가 너무 아프고 뭔가 다리가 땡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CT도 찍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고 소염제와 또 처방을 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아프고 이상한 느낌이 그전과 분명히 다른 느낌이 있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면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공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도 아무 뭐 나오는 거 없는데 나는 그전보다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혈압도 그렇고 다리 붓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선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대부분이 근감속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님 다 앉아 있으면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자가 진단 검사법이 있어요. 한번 여기 5가지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되면 근육량 감소를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근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물렁해진 느낌이 든다. 손가락 한번 찝어보세요. 계단을 10개를 쉬지 않고 오르내리기 힘들다. 그 다음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항상 뭐 찢고 일어나야지 된다. 그리고 전과 달리 장을 볼 때 우리 지금 여름에 수박 많이 먹잖아요. 그 수박 한 통 들기가 너무 힘들다. 그다음 신호등이 빨간불이 바뀌기 전에 깜빡깜빡하죠. 그때 빠르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기도 조금 숨이 차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근육량 감소를 의심해 보셔야지 되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MRI를 또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종아리 굵기를 따라서 근감소증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양손에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보시겠어요?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양손 검지에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가장 굵은 종아리 둘레를 이렇게 한번 찝어 보세요. 그래서 종아리 굵기가 큰 그룹 크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미용 목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종아리 굵기가 굵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2의 심장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다음 그냥 똑같이 굵기 안에 포함이 된다 하시면 근육이 양호하다. 아니면 이 굵기보다 조금 얇게 안쪽에 쏙 들어간다 하시면 종아리 굵기가 헐렁해졌다 하면 근육량이 지금 많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님들은 굵은 건강한 종아리를 잘 유지를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몸무게의 50kg의 여성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근육이 있는 52kg와 지방이 있는 52kg는 다르죠. 근육보다 지방이 부피를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서는 그리고 내가 몸무게 체중만 검사해서는 절대 나의 근육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내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딱 보시면 똑같은 종아리인데 왼쪽은 20대의 종아리고요. 오른쪽은 60대의 종아리예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둘레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면 MRI를 찍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붉은색 부분이 우리 근육이고요. 노란색 부분이 지방이에요. 두께는 넓이, 지름은 비슷하나 여기 근육량이 훨씬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 소고기를 먹어보면 이렇게 마블링이 있죠. 그 마블링은 근육에 기름이 낀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진 음식, 생활 습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근육 안에 근육 안에도 지방층이 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심장 얘기했었잖아요. 심장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 기름진 것들이 심장 근육에도 붙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팡팡 이렇게 뛰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심장이 스무스하게 많이 펌핑 작을 못 하겠죠? 지방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 근육에도 지방층 낀다는 거를 우리 또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 근육량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눈바디가 아니라 기계로 분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뉴트리에이트 부스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아미마트에 가면 우리 인바디 체성분 검사와 그다음 몸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근육 분석하는 근육 지수를 볼 수 있는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저희 소비자분의 인바디와 우리 검사 결과지예요. 우리 인바디가 최근에 970 시리즈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 인바디를 이렇게 초대를 해보면, 나 헬스장에서도 해봤고, 저 운동하는 데서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헬스장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270, 370 시리즈예요.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예전에 나왔던 시리즈고 간결하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현존하고 있는 인바디 기계, 전 세계에서 현존하고 있는 기계 중에서 가장 정밀하게 세밀하게 나온 기계는 인바디 970 기계예요. 그래서 그 970 기계가 저희 뉴트리티 부스에 지금 있죠. 그래서 그 970 기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근육이 감소된지 안 되는지 나의 골격근량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량을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훑어볼 수는 없으니까 비교를 해서 추가로 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근육 분석에서는 나의 사지, 몸통을 다 해서 근육량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추가로 된 게 뭐냐면 우리 세포 외 수분비해서 몸의 부종 보는 거 있죠. 부종 보는 수치가 있는데 난 복부 쪽으로 수치가 조금 높다 하면 배 쪽으로 조금 부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왼쪽 오른쪽 다리 중에서 나 왼쪽이 조금 부종 수치가 더 올라가 있다. 할 경우에는 왼쪽이 부어 있는 이유는 순환이 잘 안 되고 근육이 조금 감소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추가로 된 거는 체지방 분석에서 나의 팔다리 분석을 다 해서 지방량이 어느 정도 분포되고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기초 대사량. 그렇죠. 하루 동안에 내가 소모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칼로리 양. 그래서 칼로리를 충분히 대사를 시킬 수 있는 몸이 되려고 하면 여기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복부 지방률 또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되고 그다음 중요한 내장 지방 수치가 있어요. 내장 지방 수치가 성인일 경우에는 보통 9까지가 정상으로 보는데 이 소비자분 조금 높기도 높죠. 근데 이 내장 지방 수치가 20까지 보통 측정이 돼요. 근데 20보다도 더 높아도 20까지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 수치가 10일이긴 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정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근육 컨디션을 볼 수 있는 이 위상각 검사가 있어요. 그 위상각 검사가 여기에 보이는 이 검사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이 원래 없었던 거에 이제 970 시리즈가 되면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장기를 CT로 나눠서 잘게 쪼개서 보는 것처럼 이 위상각 검사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항목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전체 홀바디, 전체 내가 갖고 있는 근육 컨디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G에서 20대, 20, 30, 40, 50은 나이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 나의 여기 연령층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근육 컨디션이 좋은지 다 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보이는 표가 있죠. 회색. 여기에 들어가면 평균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까만색 점이 검사하신 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근육 컨디션을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0이라고 돼 있죠. 0 어덜트. 20대 기준에 대비해서 나의 근육 컨디션은 어떤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대비해서 여기에 보면 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근육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수치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대 대비해서 0.9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동일 연령층, 본인 연령층에 비해서 이분이 40대고 44세예요. 44세에 비해서는 동일 연령층에 비해서도 근육 영양 컨디션이 1.0이나 높은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또 뭐냐 하면 우리 인바디를 보시면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골격근량 표준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한데 양이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근육 컨디션이 좋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근육 컨디션은 골격근 양이랑 상관없이 내가 조금 피로도라던가 내가 영양 성분, 근육이 구성이 되는 그 영양 성분을 못 챙겨 드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근육 컨디션이 잠을 못 잔다거나 그다음 생리에 따라서 근육 컨디션은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 하면서 내가 그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만에 근육 컨디션을 체크를 했는데 수치가 올라갔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근육 컨디션을 일주일만 올라가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컨디션 올라가는 거를 반드시 올라가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 두 번째 칸에서 보는 거는 근육 영양 평가예요. 여기선 골격근 지수를 확인을 하고 1, 2, 3, 4 등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1분면에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베스트. 그리고 보통 난 평균이다 하면 3번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 2번, 4번은 뭐냐면 나의 세포 외 수분비에서 근육이 수분에 의해서 조금 불어 있는 상태, 수분이 많은 상태, 부종이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4분면에 있게 나오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의 환자 수준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 3에서 많이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분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골격근 지수가 5.7이 기준이 되고요. 여기 5.7 기준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있는 7.0 기준으로 골격근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사각편이 안쪽에 또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까만색 점이 이 위치인데 이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고요. 그리고 1, 2, 3 여기 3분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장 지방을 한번 볼게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인바디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이분은 내장 지방 수치가 11이었어요. 11. 그래서 11이면 9보다 조금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단면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표가 이 표인데 내장 지방을 잘게 쪼개져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11 앞에 수가 있고요. 뒤에는 4.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 범위보다 여기 점 안에 들어가면 평균이다.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가면 오버됐다. 밑으로 내려가면 작게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11을 쪼개서 뒷부분 쪼개서 보면 이분은 11이고 뒤에 4.3이 나왔어요. 그러면 11에 가까운 11. 근데 만약에 결과가 11.76이 나왔어요. 그러면 12에 가까운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자리 수가 높으면 높다. 그러면 조금만 관리 안 해도 내장 지방 수치가 한 칸이나 올라갈 수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또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조금만 관리하면 내장 지방이 10으로 떨어질 수 있겠어요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내장 지방 수치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20대 대비해서 1.4가 높고 동일 연령층에 비해서는 0.9가 조금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 비만 평가를 보는 거는 복부 지방률을 보는 거예요. 복부 지방률. 그래서 여기도 20대 동일 연령층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위에 근육 분포를 보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지방 분포도를 보는 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보시면 되고요. 리더님들도 꼭 지인들 초대하셔가지고 많이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굿모닝 근육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또 나눠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바디에서 좀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근육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예약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 테스트도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나왔어요. 재작년쯤에. 나왔는데 먼저 근육질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이렇게 부스에 가시면 하는 게 우리 악력 테스트를 해요. 악력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신체 활동 설문지를 체크를 해요.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이
체크리스트에 보면, 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실체 활동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무거운 거를 얼마큼 들었는지,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 격렬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악력 테스트를 해서 근감소증이 진단되는 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8kg 이하, 그다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8kg 이하가 악력으로 테스트가 되면 근감소증을 진단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육 지수를 분석을 딱 하게 되면 골격근량이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지, 그다음 나의 악력에 의해서 나의 근육 지수가 몇 등급에 들어가는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이고 신체 활동 점수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요 현재 위치가 이렇게 딱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석이 됐으면 활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또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지 되고, 향상을 하기 위해서 최대 몇 회 정도를 해야지 되고, 그냥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몇 세트를 해야지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 근력 운동, 걷기 운동에 대한 운동 팁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단은 받았어요. 인바디를 하고, 그다음 근육을 분석을 해서, 아, 내 근육이 뭔가 예전 같지 않게 뭔가 줄고 있구나 하고 진단은 받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현재 의학적으로는 이 근감속증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어요. 우리 골다공증은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죠. 근데 골다공증도 처음부터 치료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골다공증도 약이 없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골다공증 치료제가 나왔고, 지금 또 근감소증을 위해서 의학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최선의 방법은 적절한 재활과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중심의 영양 섭취와 만성 질환 관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접목시켜서 저희는 우리 웰니스, 비즈니스, 코칭하는 역할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코칭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찝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중에서도 무산소,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무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 내에 있는 글루코겐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무산소 운동을 해주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 그다음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래서 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나의 신체 기관 기능 활성화가 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면 헌차를 세차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초대사량이 그만큼 대사 기능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30분 운동 시에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할 수 있고 근육 유산소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방법은 우리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템 중에서 25센트 라이드가 있죠. 우리 좀 있으면 10월 달에 다시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인 운동 코치가 함께해서 나의 운동 능력에 맞춰서 지금은 수동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신제품으로 바뀌는 거는 나의 운동 능력에 맞춰서 그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수분,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성장 호르몬 역할들이 있어야지 근육을 유지를 하는데요. 우리 단백질을 하는 역할 중에서 우리 지금 겉모님을 통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육부터 시작해서 면역, 체내 영양 성분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에너지, 포도당 지질 합성을 하고 호르몬 효소 구성, 그리고 우리 몸의 체액산 연기를 균형하는 유지까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본인 몸무게에 대비해서 근육량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0.8에서 1.0 정도 드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근감소증 증상이 있다. 우리 아까 진단 내렸던 것처럼 종아리가 줄고 있다. 할 경우에는 근감소증 치료를 위한 단백질 섭취는 우리가 단백질을 1kg당 1.5g 이상을 섭취를 해 주셔야지 돼요. 더 많은 섭취를 해 주셔야지 되고요. 우리 근데 만약 식품으로 섭취한다고 한번 보세요. 그 두부를 10g을 여기 100g당 나눠준 기준이에요. 보면
돼지고기를 보신다 그러면 100g당 20g의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g의 단백질이 20이지만 나머지 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런 나쁜 부분들이 칼로리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단백질은 나눠서 한 끼니별로 20g씩 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가지고 고기 반찬, 그다음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식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쉐이크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보이는 단백질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베이직한 우리 파이토 프로틴, 파이토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이 단백질에 따라서 녹차가 들어가 있는 거 다양 맛을 위해서 키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베리 맛이 들어가 있는 뉴트리 키즈 프로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뉴트리 키즈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뉴트리 키즈 프로틴을 저도 먹긴 먹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칼슘도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C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단백질 흡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신제품이 새로 출시된 아이가 있어요. 우리 근육과 피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조금 더 잘게 쪽에서 소화가 빠른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수분해 물질인 로 공법으로 만들어진 우리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제목이 길죠. 이 제목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성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드라는 수분이고 그쵸? 우리 여기 그 성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히알루론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파이토프로틴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파이토프로틴 기능성에다가 영양제 하나가 더 추가된 가격이에요. 히알루론산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그 히알루론산 성분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히알루론산 성분은 우리 병원에 가면 우리 관절 주사 맞죠? 관절 주사. 그 관절 주사 성분이 히알루론산이고요. 그다음 인공 눈물을 넣죠. 인공 눈물의 성분도 히알루론산이고 연예인들 물건 주사 성분도 히알루론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로 가수분해 되는 흡수율을 50%나 높일 수 있는 프로틴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더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게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긴 먹는데 편리성도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기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다 한데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액세스 이런 제품들을 빠르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빠르게 흡수를 시킬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이 아미노산이 최근에 다시 또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되면서 류신이라는 성분이 더 추가가 됐어요. 류신이란 발린, 뭐 이소류신이라는 그 아미노산 이 성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포함된 아이가 BCAA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BCAA라는 그 아미노산은 간을 거치지 않고 보통 단백질 섭취하면 간을 거쳐가지고 우리 혈중으로 이렇게 그 분해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류신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간을 거치지 않고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중으로 바로 가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가지고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근육을 생성할 수 있는데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단백질은 난 단백질 말고 식사 대용으로 좀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 바디키 쉐이크 식사 대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바디키 식사 대용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영양 식사 밸런스가 가장 잘 맞춰져 있는 아이예요. 근데 너무 대단하게도 여기 한 끼 식사에 보통 단백질이 한 20g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 포에 거의 16, 17g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여기 안에 식이섬유가 우리 5g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5g의 식이섬유의 양은 우리 화이버 식이섬유 있죠. 화이버 식이섬유 한 포 양이 한 6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이 우리 바디키 쉐이크 안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음료도 엑세스에서 나온 여기 20은 한 번에 20g의 단백질을 흡수시킬 수 있다고 해서 여기 20이라고 워터로 타입으로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에너지바와 쿠키 같은 경우에도 배는 고픈데 뭔가 출출한데 단 거보다는
프로틴으로 근육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 근육으로 된 간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프로틴 쿠키와 바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프로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다 보면 우리 단백질이니까 프로틴이니까 그냥 건강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타사 제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단백질을 보통 아미노산 스코어, 아미노산 흡수율을 많이 얘기를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우리 그 강의해주신 강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제품만큼 프로틴 중에서 칼로리가 이렇게 낮은 제품은 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 단백질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1회 분량당 12.5g 파이터 프로틴을 섭취를 하면 열량이 45kcal예요. 45kcal. 근데 타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합성 첨가물, 당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GMO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칼로리를 비교해 봤을 때 2배, 3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또 비교를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샹산 비타민이기도 하죠. 햇볕을 받아야지 비타민 D를 흡수를 시킬 수 있는데 햇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40%를 햇볕으로 노출을 시켜놔야지 돼요. 근데 40% 노출을 하면 상체를 노출시키거나 하체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 비타민 D 수준이 낮으면 근육 형성이라던가 근력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근감소증 그룹에서는 비타민 D 농도 굉장히 낮은 게 논문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비타민 D의 보충이 근육 기능과 근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게 우리 논문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 제품들 비타민 D를 확실하게 또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출시된 비타민 D, 물로 막 삼키는 게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캡슐로 되어 있어서 터트려서 먹을 수 있는 햇살 담은 비타민 D.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일일 영양 성분에 대비해서 10배의 고함량 비타민 D를 하고 있어 4천 아이유나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유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성장하는 아이들도 섭취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그다음 칼D, 칼맥D 종류가 있는데 여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아이죠.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1000아이유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칼맥 D에도 칼슘이 주긴 하나 비타민 D도 같이 있죠. 그래서 비타민 D도 15%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서 15%나 흡수를 시킬 수 있고요. 칼맥디도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맥디 프로모션이 우리 곧 8월 달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영양으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오메가3였어요. 오메가3는 혈액이랑 이런 거랑 관련 있는데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육 단백질 합성에 대사를 기여하는 게 오메가3가 항염 작용을 해서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랑 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소에 치료적으로 이렇게 접근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가수 실험, 인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지방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 근육량, 강도를 증가시키는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후에 오는 그 근육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드니까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3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우리 마린 오메가3가 있고, 그 다음 오메가3 밸런스, 그 다음 PDH 블렌드 안에도 오메가3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오메가 젤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즈 제품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키즈만 먹는 게 아니라 성인인데도 나는 오메가3를 그래도 젤리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또 먹어도 되는 게 여기 안에 우리 EPA, DH 성분이 또 많이 높게 또 포함이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PA, DH 비율이 조금 차이는 나긴 나요. 그래서 우리 난 혈행 건강과 함께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린 오메가3를 섭취를 하시고요. 그 다음 난 균형 잡힌 비율을 통해서 뭔가 조금 가격, 성능을 따져서 먹고 싶다 하실 때는 오메가3 밸런스를 또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근육 유지를 위한 영양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노화에 따른 항산화 성분이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를 억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비타민 섭취가 중년 이후 노화에 의해서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타민 C 아세로라신데요. 아세로라 C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꼭 찾아야 할 비타민 C가 그렇죠? 세포 보호를 하고 강력한 항산화로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근육에 형성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로라 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수 품종을 5종을 엄선을 해서 우리 유기농 생태계 농장에서 해서 급속 농축토에서 먹을 수 있는 아이라는 거. 그래서 1일 분량당 비타민 C를 200mg이나 흡수를 할 수 있고 권장량보다 더 많은 수용성 비타민 C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섭취를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비타민 미네랄이 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산화 손상으로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우리 여기 식품으로 따졌을 때 음식물로 따졌을 때 시금치, 켈과 같은 잎이 무성한 채소를 먹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너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제품 중에 더블 X가 있죠. 그래서 더블 X 같은 경우에 20가지 넘는 식물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비타민 D, 좀 전에 얘기했던 50%나 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우리 물이죠. 우리 사람이 그 생활할 때 5대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 무기질. 5대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 6대 영양소는 뭔지 아시나요? 6대 영양소는 그 5대 영양소에 물이 6대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근육으로 전달해준 해주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육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체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근육이 충분하신 분들은 우리 체성분 검사 인바디를 해보시면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수분 수치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인바디를 해보시면 근육량이 작으신 분들은 수분을 잡아주는 근육이 작기 때문에 물의 성분, 그 수분도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 1리터 이상, 본인 몸무게만큼 더 이상의 또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신제품 이스프린 정수기가 또 강력해진 정수 성능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안에는 우리 영양제로도 흡수시킬 수 없는 그 미네랄들이 충분히 녹아 있고요. 나쁜 거는 고르고 좋은 건 살릴 수 있는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가 또 있고 또 차별점은 우리 다음에 또 이스프린 정수기 강의를 할 때 또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아 근육이라 그러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발이에요, 발. 발 모양을 여기 단면으로 쪼개놨고 흰색은 뼈고요. 근데 여기 까만색 부분 근육이에요. 오른쪽은 충분한 근육이 있는 사람. 여기 왼쪽은 충분히 근육이 있는 사람. 이쪽 오른쪽은 뭔가 까만색 부분 근육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근 감소증이 있는 분이에요. 코가 이미 빠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발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코와 모든 근본은 우리 코가 먼저 또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렉스 1699도 같이 또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간병비,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내과 병동, 안병동에 있으면서 그 간병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을 저는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입원한다 그러면 간병비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간병을 들기에는 간병비는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간병을 해줄 가족분들이 없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임종에 가까웠는데 중환자실에 가면 하루에 100만 원씩이고요. 그다음 1인실 병동에 모시려고 해도 1인실 병동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진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 저하 없이 나이 드는 것이 나의 건강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재정까지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병지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환자 모두 다 진짜 뭔가 내가 근력 부족을 인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엄청난데, 우리 근육 1kg가 1,300만 원의 의료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매년 1%씩 감소를 한다 그러면 매년 500만 원씩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근육 1kg를 찌기 위해서 우리 겉모닝을 통해서 한 달 만에 근육이 1kg 찐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1,300만 원이나 저금을 한 거나 적금을 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 노인한테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뭐든지 재테크라든지 노후 준비라든지 무조건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노인에게 많이 일어나는 근감소증이지만은 우리 지금 젊었을 때부터 근감소증은 우리 예방을 해야지 되고, 진짜 근육은 은행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땡겨서 지금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대출 받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몸은 대가집을 해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엄청 공부를 하면서 또 경각심을 느끼면서 굿모닝을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제가 아는 정보들을 나누면서 정말 저도 경각심을 느끼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또 나눠야 되겠다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트레트에서 지향하는 한국암에서 지향하는 헬스잉 웰빙으로 모두 함께 또 건강해지시기 또 바라고, 뼈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뼈 건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